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TV입니다. 자, 지금 역대급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수익이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또 이래저래 또 포트가 또 엉망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장세가 제가 한 주식을 한 리딩한 지 한 16년째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과하면 좀 이제 모자라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전승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역대급 VS 올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단 이제 급등세, 그다음 ETF의 모습으로 지금 유례없는 이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세가 5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내일이 지금 6일 연속으로 지금 전강 양장이고요. 거래소 시장은 뭐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젠슨항 효과를 인해 가지고 6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죠. 뭐 계속해서 상당히 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고 연락을 한 번씩 주시고 나면 대표님이 언제까지 떨어져요 얘기를 하잖아요. 떨어진 만큼 또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장세는. 그래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원래 주식이 또 이런 곳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안 갈 종목이 또 이제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이제 다소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의 악재보다는 이제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매물이라서 조금 털어내고 가면 다시 또 올라가요. 또 반대로 지금 거래소 시장이 좀 많이 과하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저것도 금요일 화요일날 보셨다시피 이게 뭐 LG전자 이런 애들이 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분봉을 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내주 꽂아버리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쭉 이런 거 투매 나오냐, 투매. 시작하자마자 바로 투매 나왔죠, 그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이라서 물론 이제 단타 종목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삼성, SDS 이런 애들도 보면 정강역장으로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와서 마이너스 20% 빠지는 등 지금 대형주 종목들의 어떤 급등락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젠순환 관련 스케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소는 문제가 없죠. 한번 거래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그 6일 동안에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일봉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이게 좀 벌어졌고요. 주봉을 딱 보게 되면 그냥 저번 주 8%,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1일, 2일 뭐 들어온 게 3.8%, 거의 한 12% 안 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12% 안 되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지금 이제 저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꽂아서 물량이 좀 떨어졌거든요. 좀 거의 대사 하락장이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게 뭐 전쟁 났을 때보다 또 하락세가 더 깊은 것 같다, 그죠? 이때는 전쟁이라도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지, 뭐 코스닥 시장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 얘들 옵션 만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저번 주에 한 이제 뭐 그냥 저번 주에요. 저번 주에 7.4%, 시가가 2.4%에 출발했지만 어쨌든 저번 주는 7.4%,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틀 동안에 빠진 게 한 4.5% 빠졌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2%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코스닥 12%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1,700개, 10개가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라서 또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과하게 빠진 만큼 또 빠르게 회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또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 2차전지 영향이 들어오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납부과대가 들어오지 않을 거 봅니다. 1차로 한 1000포인트 정도. 1000포인트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뭐 떨어지게 된다면 앞전 저점 970선, 980선에서 제가 볼 때는 요 이제 240평선이니까 요 원저리 라인에서 저점을 찍고 강한 반등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빠르면 목요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내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옵션 만기라서 코너 위치인데라서 그 전에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에 스펙스X 상장 소식이 있어서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낙담하지만 주가 다 빠졌던 자리라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폭까지 안 나오고 지금 쭉 빠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외봉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역헤드형 솔저용으로 이렇게 주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뺄 이유가 있어요? 라고 보는데 그렇게 뺄 이유가 없는데도 빼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지수 하락세가 마이너스 한 12% 나왔으니 12% 나왔잖아요. 그럼 뭐 거의 고가 대비 계산해서 보면 한 15% 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15% 종목들이 안쪽으로 빠졌으면 나름대로 선방한 거고, 보통 지수가 15% 빠졌으니까 지수가 한 15% 빠진 데 비해서 보통 우리가 종목은 한 곱하기 2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곱하기 2 정도면 고가 대비 빠졌으니까 저번 주 화요일부터 빠져가지고 그냥 저번 주 화요일부터 들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빠져 있는 게 어쩌면 지극히 지금 코스닥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거래소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거래소 종목들은 또 뭐 반대로 수급이 좋았겠어요? 아닙니다. 거래소도 지금 반도체 섹터들만 거의 수급이 없고 거의 뭐 조선, 그 다음에 원전, 전력설비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 보면 주가가 올라간 데 비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태반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제 오늘 해봐야 이제 오늘 우리 선거라서 어쨌든 미국 시장 좀 보고 계시는데 미국 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근데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도 뭐 그렇게 약밥 관밥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마벨이나 이런 애들 관련해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좀 수익이 좀 좋게 들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뭐 플러스 0.45, 0.03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나름대로 보면 거의 등락률도 작아요. 미국 뭐 나스닥 시장 이런 것들 보면 등락률이 저가 대비 고가 계산하면 1%도 안 되거든요. 다우증시도 뭐 지금 보면 고가 대비 저가 대비 1%도 안 돼요. 어쨌든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항생이나 항생 차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등락이 좀 나와서 그렇지만 여간에서는 또 크게 등락은 없거든요. 국내 시장만 좀 디커플리 현상으로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뉴스 개선 한번 보자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오함대 기지를 공격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미국 미사일 드론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이거보다는 어디 갔지? 아이고. 이거보다는 이제 방금 쿠웨이트 뉴스가 없는데 일본 쿠웨이트 관련해서 뭐 이제 그 항공 관련했던 뉴스가 나오던데 그 뉴스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조금 더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쿠웨이트 이란 공격 이게 지금 이제 좀 나와서 지금 속보로 좀 나왔는데 운행 중단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더라고요. 운행 공격 받아서 마비됐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잠깐 유가가 또 한번 반등이 좀 올라와서 유가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만 제참 좀 올라와서 이제 96달러, 97달러, 8달러 다시 또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약보합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반도체 과소평가되고 있다. 코스피 12,000도 전망하고 있다. 올해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12월 달에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증권사에는 다 틀렸습니다. 싹 다 틀렸어요. 증권사에서 뭐 예측하기를 올해 종합주가 6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간 데가 한 6천 간다 얘기를 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지금 뭐 8,80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 있는 그 친구들도 아무도 못 맞춰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지금 뭐 거의 8천까지, 8,800, 9천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올해 하반기는 뭐 12,000원 간다 해도 이상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돈의 수급이 대형주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ETF 상품까지 몰리기 때문에 이 돈이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반도체 시장 가소평가했던 소식 들리고 그 다음에 삼성 젠순왕, 삼소 해당 삼겹살 소맥 뭐 해서 이제 주목받는 로봇주인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나중에 좀 올려드릴 건데 젠순왕 4박 5일 한국 일정이에요. 이미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지금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6월 4일날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건 SK, 네이버, LG, 현대차, 삼성 이래 있죠. 삼성은 아직까지 지금 얘기가 없죠. 그죠? 아마 이제
저기 뭐고, 이재용이가 지금 외국에 있는 스케줄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SK, LG, 네이버, 현대차 이렇게 좀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 유퀴즈 녹화를 하고, 이제 시구 전에 두산해동 만나서 시구하고, 이 중간에 이제 없는 사람이 나왔죠. 이제 김택진. 6월 7일 날에 만난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에 네이버 사업 반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LG전자, 뭐 네이버, 현대차의 관계자들도 만나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월 8일 날에 있을 로봇 스타트업 간담회를 좀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로봇 스타트업 간담회를 하고 이제 출국을 합니다. 6월 8일 날에. 그러니까 대충 스케줄은 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글씨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일정인데 조금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한데 또 새롭게 나올 뉴스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 나온 뉴스는 아마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카톡으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해봐야 뭐 올려가니까 매매할 수는 해봐야 4일, 5일, 8일밖에 더 되겠어요. 가고 나면은 솔직히 말해서 성과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LG랑 이제 그 네이버가 혹은 그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MOU를 했다거나 뭐 그런 문서화될 수 있는 최소한 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뭐 차후에 논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이슈 뉴스가 좀 더 구체화되는 이제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것도 만남을 가짐으로 해서 좀 시너지 효과는 되지만 그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있던 애들이 갑자기 뭐 몇십 조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이 뭐 10조 돼 있던 애가 뭐 20조가 돼버리고 저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뭔가 로봇에 관련됐던 부분도 아니고 젠수왕의 미팅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고 물론 이제 가야 되는 종목이긴 하나 그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증시가 좀 다른 날에 비해서 변동성이 심해요. 제가 지금 낮에도 저희 VIP 회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이드카만 올해 20번 발동됐거든요.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많아요. 금융위기 때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26번 나왔다더라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사이드카 발동이. 근데 벌써 지금 올해만 이제 20번 발동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상반기면 20번이니까 하반기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점 부의 분배가 높다는 얘기는 IT의 비중이 높아지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등락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만 가는 거지. 대형주 IT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10,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이게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좀 이제 다른 종목이 쫓아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비중 조절 잘해서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2배 ETF인데, ETF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제절에도 손실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0원 6달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 시장은 또 이제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소강 상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악재 소강 상태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 중국 증시잖아요. 1.6% 떨어졌거든요. 만약 저런 뉴스 나왔으면 오늘 코스닥 시장 또 사이드카나 발동되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젠슨안의 깐부 테마가 과연 지금 깐부 테마가 과연 가치 투자식으로 해서 급등을 한 걸까요? 가치 투자식으로?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수급 들어온 거 그냥 단기 테마이지 않을까요? 단기 테마 모습도 똑같죠. 단기 테마인데 이게 단가 비싼 애들이 대기업 애들이 뭐 이제 급등주처럼 눌림목 받고 올라가고 상가 때리고 투상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가치 투자에 따른 뭐 상승세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단가 공 하나 딱 지우고 보면 종목 이름 지우고 차트만 딱 보면 그냥 단기 우리가 보는 급등주 테마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른 게 단기 종목들이야 뭐 저거 종목이 빠져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작은데 저런 뭐 대형주 종목들이 급등하게 되면 시장은 되게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룹주 위주로 테마 타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에코폴 형제, 그 전에 보면 뭐 셀트리온 형제, 셀트리온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간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안 할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재료가 월요일이면 끝나잖아요. 월요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끝나니까 있는 사람들은 좀 싸게 잡은 사람들은 그냥 쭉 연말까지 들어가 보시면 괜찮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은 이제 단타로 봐야죠. 단타로. 지금 우리가 보면 MLCC 관련 종목들도 보면 이게 지금 LG 이노텍 이런 애들이 다음 날에 뭐 마이너스 25%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빠져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번 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만큼 지금 깜포 테마들도 그렇게 떨어질 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젠스왕이 이제 가면 이제 뭐 어쨌든 뭐 성과물이 뭐 없으면 이제 좀 뭐 버블이 심하다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역시나 뭐 운명 결정은 그래야죠. 철저하게 단타로 봐야 되는데, 철저하게 단타로 봐야 되는데, 역시나 깜보 테마로 보셔야 된다. 깜보 테마가 지금 이제 보는 게 뭐 삼성, SK, 역시 그죠? LG, 현대차, 그 다음에 역시 네이버, 두산, 네이버, NC죠, 그죠? NC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죠? 네이버, NC까지.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친한 게 SK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재태원랑 좀 제일 친하기 때문에 LG 쪽이 이제 새롭게 다코스로 들어왔고, 그래서 LG 쪽보다는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지금 젠스왕이 지금 제일 그게 제일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잖아요. 로봇을 제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로봇. 그래서 로봇에 관련했던 애들 쪽으로는 단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LG 쪽은 역시나 로봇스타, 투상했던 로봇스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로봇스타. 그 다음에 지금 SK 쪽은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유일 로보틱스. 이게 지금 SK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유일 로보틱스. 역시나 두산을 제일 만나기 때문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닐 것 같고, 단타로만 딱 보셔야 돼요. 먹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잡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없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급이 지금 재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돈이 자연스럽게 코스닥시장 납부가되고 돌아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돈이 많이 분배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또 저쪽으로 미술 많이 썼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이제 단타로만 딱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애가 지금 주변에 잘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올해 하반기 때죠. 하반기 때인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수급이 들어온 게 저 PBR 관련 애들. 저 PBR 관련 애들은 이제 저PBR 저퍼 관련된 종목인데, 역시나 이제 그게 유동성,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 그 현금 장사하는 애. 현금 장사하는 애가 뭐다 했어요? 그치, 금융주. 이 금융주는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그치, 은행.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증권주가 있죠, 그지? 증권주를 이제 추천드렸던 게 삼성증권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한번 조금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요일에 수급이 좋았던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지금 뭐냐면 주가가 지금 그게 깜보 테마들이 생각보다 매물이 좀 빨리 나온다면 코스닥 시장에 바르게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에 따른 급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의 종목들이 낙폭과대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낙폭과대로. 그래서 낙폭과대 쪽에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손실 보고 있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낙폭과대 때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낙폭과대. 그래서 뭘 얘기하신 분이냐. 그 보통 한 10종목 중에 보면 한 7, 8개는 거의 다 매수가 와요. 그지같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거든요. 마이너스 한 20% 돼 있던 애가 매수하면 정리하고 다시 보고, 그지? 그리고 한 나머지 한 두세 개 정도는 제 경험상 빗대봤을 때 너무 고점에서 작업을 끝난 종목을 안 산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해요. 나머지 두세 종목은 마이너스 20% 되는 게 마이너스 뭐 한 4, 5%, 4% 이렇게 회복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정리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통신 장비 업종이나 PC 쪽으로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좀 들어오거든요. 반도체도 지금 뭐 CPU, 처음에 지금 우리가 볼 때 GPU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다시 CPU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CPU 관련 미국도 좀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요런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기판 테마, 뭐 이렇게 더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들이 매물이 아니고요. 특정한 종목만 올라가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다 차트가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특정한 섹터, 몇 개 안 되는 특정한 섹터의 종목들만 좀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비중 조절 쉽게 잘 하셔야 되고 솔직히 이번 주 젠스랑 갔다 오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목들의 수급도 낙폭과대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이렇고요. 어쨌든 이거 단타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 좀 속을 좋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백화점 관련 종목도 올라가서 신세계 뭐 이런 애들 움직이 좋거든요. 신세계 이런 애들도 지금 뭐 백화점 매출 좋아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애들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대형주 쪽으로 뭐 물론 이제 케바케긴 하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수급 들어 돈 벌었던 사람들이 뭐 신세계 백화점 고가 상품에 따른 매출이 좀 늘어나서 주가가 좀 들어오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일 보셔야 되는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깐부 테마 말고는 솔직히 뭐 추천해봐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젠슨이 가고 난 전후 해봐야 어쨌든 이제 8일날 가니까요. 해봐야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왕 때문에 돈이 많이 몰려있는 거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도록 하고 첫 번째 테마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깐부 테마 말고 미래에셋 생명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자, 이것도는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PBR 관련 종목이 하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심이 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 증권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이제 종목들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 증권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래에셋 펜처 투자 등 이게 지금 6월 12일 날에 스페이스에 상장되잖아요. 그에 따른 반사익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18,000원 정도 때 떨어지면 한번 잡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조정받아주고 있다가 지금 거의 한 2월달, 3월달에 급등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시종을 갖다가 어제 다시 한번 더 대량거래 수반해서 이제 주가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고점을 한번 돌파 여부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S를 드릴 건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삼성 SDS를 저희가 먹은 종목이고 이번에 삼성 SDS가 좀 빨리 떨어진 이유가 지금 깐부 제2의 깐부 소맥이죠, 그죠? 소맥 해동에서 과연 이제 이재용이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는 거의 제가 장초로 말씀드렸던 애라 이것도 좀 떨어지게 되면 한 26만원 이하 24만 8천원 26만원 25만 8천원 정도 거기서 물량을 돌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낙폭과대 심하게 되면 한 차례 한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5만원대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추천용 드리겠고 여전히 다 압니다. 지금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일단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너무 많은 수급이 돌면 딱 시작하자마자 정규시장에 바로 물량 쏟아내는 거를 화요일날 보셨잖아요. 꼭 확인하시고 단타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역시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당연히 로봇주는 제가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그룹별로 로봇주 봐야 돼요. 그룹별로 봐야 되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SK 이것도 자리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는 로보티즈랑 함께 LG 이것도 이제 매물 확 쏟아졌잖아요. 이것도 고가가 완전히 차트가 다르게 생겼어요.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하고 보면 완전히 달라요. 차트가.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정규 차트가 아니고요. 이게 통합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BX 차트 보면 이렇게 갭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다르죠. 완전 투명하져가지고 갭을 시초가가 19%인데 19% 바로 보합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놓거든요. 다른 차트입니다. 자, 그렇게 기업별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이제 뭐 들어왔다가 좀 빠졌죠. 이게 또 빠졌는데 잘 보시면 이게 정규에서 끝나는 거랑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좀 한 2, 3% 빠졌더라고요. 이게 막 플러스 3%인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뭐 보시면은 0.74로 끝났죠. 그 다음에 LG전자도 이제 정규에서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지금 플러스 3%인데 이게 통합으로 보면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마이너스 4% 떨어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지금 이제 과하게 형성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MLCC 종목들도 지금 이것도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18%인데 마이너스 23%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 정도에 조금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주 섹터 쪽으로 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주 섹터와 함께 종목을 좀 삼성 SDS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게 아닌 이상은 뭐 딱히 다른 거 갈 테마는 별로 없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 또 좋은 종목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MTN 와가지고, 지금 증시 흐름을 보면 제일 희한하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런 장도 있어요. 이런 장도 있고 있는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장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고 대형주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대형주만 다 사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 비중을 조절해서 좀 나눠서 매매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표 결과 잘 보고 나서 이제 내일 웬만해서 주가 영향은 그렇게 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요런 미국과 그 밖에 중동에 관련했던 이슈 뉴스를 좀 더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포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고, 이후로 나오는 뉴스는 잘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